가족관계 법에 들어와서 첫 번째 부부관계를 봤어요. 그지? 혼인과 이혼. 그 전에 이제 뭐 친족이 무엇인지 봤잖아요. 그럼 이번엔 다시 가족관계와 법에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는 혈연관계는 그럼요. 혈연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는 혈연관계가 아니고도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즉 모든 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라 그랬어? 법률에 관련돼 있다 그랬지? 부모와 자녀 간에 법률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법률 관계로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겁니까? 상속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 중에서 첫 번째 용어는 친자입니다. 친자 관계. 친자 관계를 여러분 친자식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친자 관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혈연 관계도 친자 관계가 될 수 있지만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친자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죠. 친자 관계의 뜻부터 친자 관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친자식의 친자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네모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친자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는 선생님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일단 친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혈연 관계가 있겠지.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친생자입니다. 친생자. 혈연 관계에 네모하세요. 친생자는 무슨 관계야?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입니다. 다시 친생자는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예요. 물론 나중에 혈연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도 친생자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친생자는 혈연 관계다.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우리는 친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생자, 혈연 관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요. 혼인 중에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자가 있습니다. 쓰세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 관계의 자녀를 우리는 친생자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써주세요. 일단 이 부분. 혈연 관계는 다시 친생자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혼인 중의 자 또는 혼인 외의 자, 혼외자라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결혼했을 때, 혼인했을 때 본 적이 있었죠. 자, 다음이요. 그러면 친자관계가 되는 방법은 친생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양자제도가 있어요. 양자제도. 그럼 양자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입양이죠. 입양. 입양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즉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시 친자관계가 뭐라고?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야. 즉 쉬운 말로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가 되는 방법은 친생자거나 혼인 중에 태어나거나 혼인 외에 태어나거나 일단 태어난 아이, 친생자와 입양을 통해서 친자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하며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자, 이 동의는 성인일 때고요. 양자가 너무 어려. 1살짜리야. 뭐 그 아이가 뭘 동의하겠습니까?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특히 아주 어린 미성년자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뭐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입양되길 원한다면, 입양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도 가정법원,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입양 절차를 모두 마치면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적으로 뭐가 됩니까?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면 양자는 지위가 똑같아요.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라고 해서 친생자랑 다른 어떤 지위를 갖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양자 입양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우리 친자관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친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혈연관계를 했죠? 친생자. 친생자는 다시 두 개로 나눴습니다. 혼인 중에 자,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법률혼이야. 사실혼 말고 혼인신고하고 사는 사람들. 혼인 외자는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건 사실혼이지. 아니면 동거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는 뭐겠어요, 이제. 외도에서 태어나는 아이, 혼인 외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떻게 그려놨냐면 그림을 혼인 중의 자는 화살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갑과 을이 지금 두 줄을 그으면 이게 법률혼이야. 혼인 신고했다는 얘기야.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두 아이 A와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친생자로서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 그 외 이렇게 화살표 가면 이건 이 점점점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야. 즉 사실혼이든지 단순한 동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 기타 등등의 관계겠죠. 뭐 하룻밤을 자든 어쨌든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을이 아이를 낳겠죠. 갑과 을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건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혼인 외의 자기 때문에 엄마는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 쪽에서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압니다. 그지?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이 A는 아버지 갑에 혹은 갑은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되냐? 인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인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들을 이제 가끔 클리셰 범벅인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게 평소의 집안이 아니라 이제 이 집안이 되게 돈이 많은 집안이야 상속할게. 그럼 이제 나중에 갑은 을 사이에서 A라는 자식이 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 그리고 한 2, 30년이 지났어. 그래서 A가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한 다음에 나타나지. A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을이 얘기해 줍니다. 니네 아빠는 사실 땡땡땡이야. 이렇게 되면 근데 이 갑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 재산이 많아.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자기는 A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몰라 자기 존재를. 있는지도 몰라. 그럴 때 A가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라고 인지 청구에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자 A는 모르고 있는데 갑이 분명히 을과 사이에서 예전에 아이가 있었을 것 같아. 아니면 을을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가 있어. 나를 너무 닮았어. 제가 내 아이가 아닐까? 그러면 근데 을은 아니라는 거야. 너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극구 부인을 하지만 갑은 아니야. 쟤는 내 아이 같아. 라고 했을 때 갑 쪽에서 먼저 인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 친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인지는 어떤 거냐? 다시 또 굉장히 멀리 올라갑니다, 이제. 인지는 여기 있어요. 인지. 혼인 외의 관계에서. 여러분,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인지 절차 같은 거 밟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혼인 중에 자기 때문에. 근데 혼인 이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선생님 엄마가 아니면 애가 낳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날랐어. 사정상. 그럼 이제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어떤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함으로써 오케이 저 아이는 내 아이예요 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한다. 부모가 스스로 행정기관에 저 아이는 나의 아이라고 인지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모르는 경우 아까 같은 경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너무 간단하지. 뭐만 하면 됩니까? 유전자 검사만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지? 예전에 이제 모든 사극 드라마에서 이렇게 빚을 아니면 이제 중요한 어떤 소지품을 반 잘라주죠. 이거 갖고 나중에 나를 찾아오너라 하면 빚을 맞춰보든가 반지를 맞춰보든가 이러면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된 거지. I'm your father가 되는 거고 I'm your mother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굉장히 빼박이죠. 빼박. 법률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이며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친자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써주세요. 자기소리 인지까지 봤습니다. 인지. 친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의 자이든가 혼인 외의 자라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쌍방간에.
자, 그럼 두 번째가 양자인데 양자를 통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A, B, C라고 나눈 건 친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봤고요. 두 번째는 양자지. 다시 양자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요. 친양자 입양이 있어요. 너무 다릅니다. 그 구별해드립니다. 일단 일반 입양은 입양되면 그 자녀는 아까 말했던 이 친생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전혀 차별 없어요.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일반 입양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의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조건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 말 잘 봐야 됩니다. 양자로 입양되면 나의 친부모 있죠.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요. 친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양부모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속을 양쪽으로 받을 수 있고 의무도 양쪽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여기 보세요. 지금 가로로 써놨죠. 즉 일반 입양인 경우에는 친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양부모에 대해서 나는 나의 아이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면접 교섭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친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는다. 나의 친부모가 김치성을 내가 받았어. 근데 나의 양부모는 박씨야. 그러면 나는 입양되더라도 그냥 계속 김씨예요. 성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양부모는 박씨지만 나는 나의 친부모인 성을 그대로 쓰는 거죠. 김씨. 이렇게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아요. 세 번째, 만약에 일반 입양 당시 그 아이가 어린아이야,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성인을 입양할 때는 그냥 쌍방간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일반 입양은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만 무조건 입양이 아니라 한부모도 입양이 가능하다. 즉, 엄마 혼자 있거나 아빠 혼자 있는데도 난 입양을 하고 싶어. 라고 해도 일반 입양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친양자 입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일반 입양보다 여기 보시면 자, 세 번째가 바로 훨씬 더 까다로운 친양자 입양인데 친양자 입양은 자, 지위가 다르죠. 똑같은 친생자와 동등한 지위자 얘는 친양자 입양이 되면 혼인 중에 출생자가 돼버려요. 같은 친생자에서도 뭐 혼인 중에 자가 된다고.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첫 번째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부모와는 남남이 됩니다. 남남. 그래서 친부모가 죽어도 상속 발생하지 않고요.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모두 없어져요. 친부모가 사망하면 상속 발생하지 않아요. 친부모도 그 아이에 대해서 면접 교섭, 왜 남남인데 무슨 면접 교섭권이 있겠습니까?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성도 바뀌어요. 내가 친부모한테 받은 성이 김이라면 내가 양부모한테 친양자 입양이 되면 박씨가 됩니다. 본도 바뀌고요. 또 이때는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이건 허가야 얘들아. 달라. 무게감이 얘는 허가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판결이 필요한 겁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무거워. 판결이 필요하다. 단 정말 중요하게 나왔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해요. 성인은 친양자 입양이 안 됩니다. 성인을 입양하고 싶으면 입양되고 싶으면 그거 뭐밖에 안 된다? 일반 입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부모 가정도 안 돼요. 부모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부부만 입양이 가능한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아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뭐 본인들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아니 아이 아빠 또는 아이 엄마는 성씨가 땡땡인데 아이는 왜 땡땡이에요? 그래서 뭐 아빠는 김씨, 엄마는 박씨, 아이는 이씨. 여기는 왜 이러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뭔가 또 차이가 편견이 되고 그게 차별이 될까봐 아주 어린 아이를 요즘에 입양할 때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자, 갑과 을이 있어. 자, 세모는 이제 남편이야. 동그라미는 아내로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김씨, 이씨가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친부모입니다. 친부모. 병정이 있는데, 자, 친부모 아빠는 박씨성을 갖고 있고요. 친부모 엄마는 최씨성을 갖고 있어요. 네, 친부모 병과 정의 혼인을 해서 법률혼입니다. 법률혼을 해서 아이를 셋 낳았어. CDE를 낳았어. CDE가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 C를, 8세인 C를, 자, 이 양부모, 갑과 을이 있겠죠? 갑과 을이 있는데, 양부모가 이제 일반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8세 미성년자고요. 성을 그대로 뭘 갖고 오는 겁니까? 친부성인 박씨성을 그대로 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C는 그대로 자기 친부모의 성씨인 박씨를 가지고 오죠. 반면에 이제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해서 여기 A와 B의 친생자를 낳았으면 얘는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혼인 중의 자로서 친생자로서 김씨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박씨인 8세 아이도 일반 입양이지만 입양되면서 지위는 뭐와 같다? 친생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입양된 C의 친권이라는 건, 자, 누가 갖냐면, 일단, 친권이 뭐냐면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 아이의 어떤 미성년자 때 동안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법적 대리인의 지위를 갖는 게 친권인데, 친권은 누가 갖냐, 이 상황에서. 선생님, 이건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안 끊어져요. 그럼 친권은 누가 가져요? 양부모가 갖죠. 입양했기 때문에. 양부모인 갑과 을이 친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이 만약에 아직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이고 갑이 아직 A를 친생자이지만 A를 인지하기 전이면 을만 A의 친권을 갖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둘이 사실혼이라는 얘기는 어때? 혼인신고 안 했지? 그러면 이 아이 A와 B는 어떤 아이야? 혼인은 왜 자가 되겠지?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직접 낳았잖아. 낳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친권이 있어요. 아빠한테 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남남이에요. 남남이면 이 아이가 갑과 을의 아이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한테 뭐가 있다고? 친권이 있다고. 을한테만. 그런데 만약에 그 갑이 뒤에 알고 이 A라는 자식이 있는 걸 알고 A를 인지하면 그때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A 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갖겠다는 나중에 여러분 두 사람이 두 남녀가 협의를 하든가 안 되면 재판을 하면 됩니다. 친권 소송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복잡하죠. 예? 자,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제 갑과 을이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우리 지금 친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권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겠군요. 일단 입양까지만 일단 쓰고 친자관계 쓰고 친권에 관련된 얘기는 다시 가볼게요. 그럼 어디까지만 쓰시냐면 친자관계 A, B, C의 경우를 일단 필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친권은 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녀가의 법률관계인 친자관계 보고 있죠?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방법 세 가지를 봤습니다. 친생자이거나 아니면 입양인데 입양은 다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까지 했죠. 그럼 이런 어떤 친생자와 양자관계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즉 만들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법률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발생해요. 항상 권리와 의무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쌍방 간에 발생하는 게 바로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부양의 의무가 발생해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부양을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식에게는 부모로부터의 재산 상속의 권리가 발생을 하지. 또 부모는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얘들아 친권이라는 단어는 성인 자녀에게 쓰는 게 아니야. 미성년 자녀에게 쓰는 게 친권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성인에 대해서 혼인을 했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친권이 부모님한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약할 때마다 전화해서 엄마 나 이거 사도 돼? 이렇게 물으면 뭐 이상하죠?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친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돌아왔는데 친권 얘기를 보시죠. 친권의 뜻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친권의 뜻입니다. 자, 친권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거예요. 그게 친권이에요. 친권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 친자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넘어가시면 아까 우리 110페이지로 가면 자,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입니다. 아까 친양자 입양은 한부모가 아니라 부부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 역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입니다. 3년 이상 혼인 중. 즉, 혼인한 지 3년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부부로서 자, 입양의 형식은 공동 입양이죠. 공동 입양.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모르게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거고요. 또 친양자는 아까 봤듯이 반드시 미성년자여야만 됩니다. 미성년자. 성인은 안 됩니다. 일반 입양만 가능하다고 했죠. 다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됩니다. 나는 입양 동의해서 이 아이가 나의 성을 버리고 양부모의 성을 따르는 것까지 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부모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친권을 상실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또는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죽지는 않았는데 사망 친권은 안 돼서 죽지는 않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부모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가 없어서. 혹은 친권을 상실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자,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이상이면 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이죠. 13세 이상이면 본인도 승낙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입양 아이도. 13세 미만이면 아이가 아직 자기가 어떤 상황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입양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13세 이상이면 이 아이 역시 본인도 자,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오케이 승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다음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그보다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그 13세 미만인 아이를 대신해서 입양을 승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생부모가 살아있으면 친생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시설의 원장이나 보육원의 원장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뭐 하면 된다? 승낙하면 된다 해서 여기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친자관계 중에 친양자 입양 있잖아. 조금 복잡한 관계를 얘기하면 자 아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지. 양부모와의 관계는 맺어지는 대신에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예외인 경우는 뭐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냐면 친양자 입양을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갑과 을이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어떻게 아이 네모 할까요? 네모? 자 A를 낳았어. 그런데 어떤 사정상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를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사정상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갑은 떠났어.
그리고 엄마인 을이 이 자녀인 A의 친권을 갖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이제 나중에 뒤에 후에 병과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요. 그러면 을과 A는 당연히 친생자로서 무슨 관계입니까? 친자 관계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요. 을이 병과 재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A가 병의 친자는 되지 않아요. 둘은 부부지만 A와 병은 뭡니까? 남입니다. 일단 여러분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친자 관계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이럴 때 병이 만약에 나는 A를 나의 친자식으로 키우고 싶어. 친생자처럼 키우고 싶어 해서 병이 A를 만약에 일반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아까 친양자 입양을 하면 A는 뭘 했어? 친부모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지? 그러면 아빠인 갑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요. 하지만 엄마인 을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함께. 그럼 이때는 친부모지만 A와 을의 친부모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는 을의 친생자인과 동시에 병의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역시 친생자,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한테 부모는 을과 병이 되는 거죠. 이때만 예외입니다. 재혼한 아빠가 혹은 재혼한 엄마가 A를 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면 그때는 친부모인 엄마 또는 아빠와의 관계가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만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까지? 우리 친자 관계까지 마치죠. 다음 주에 친권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